제가 지난달에 이웃이던 김씨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걷다가 발에 작은 상처가 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뇨가 있으셨던 그분에게 그 작은 상처는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하고 다리 전체가 붓더니 결국 폐혈증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 역시 60년간 환자를 돌봐온 의사인 저 역시 작년에 맨발 걷기를 잘못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박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제 온몸을 마비시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91살인 지금도 저는 매일 30분씩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저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꼿꼿하게 걸으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안전한 맨발 걷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이 방법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발이 저리거나 시리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발에 생긴 작은 상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하고 넘기시죠? 특히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작은 물집 하나, 보이지 않는 긁힌 자국 하나가 온몸으로 염증을 퍼뜨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작정 많이 걷기만 하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내 몸 상태를 모르고 하는 맨발 걷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고 저처럼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에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제대로 하면 기적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저도 좋은 공기를 마시며 흙의 기운을 느껴보고자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의사라는 자신감에 별다른 준비 없이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걸었죠.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채 10분도 되지 않아 발바닥에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정말 작은 상처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발이 퉁퉁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거렸고 온몸에 오한이 돌았습니다. 60년을 의사로 살며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정작 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시했던 겁니다. 새벽 3시 더는 참을 수 없어 119를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되어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당뇨와 혈압 관리를 평생 해온 저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웃이던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젊으셨지만 당뇨 발 합병증의 무서움을 잘 모르셨습니다. 맨발로 산책하다 생긴 작은 상처를 며칠 방치했고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수술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매일 병원을 오가셨죠. 그 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걷지 못하니 근육이 빠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당뇨 환자에게는 러시안 룰렛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당뇨병이 있으면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하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는 우리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려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발바닥 감각이 정상입니까?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때 느낌이 잘 전달됩니까? 그 결과는 일상생활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첫째, 걷는 것이 두려워져 집안에만 갇히게 됩니다. 둘째, 밤낮으로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삶의 질이 곤두박질칩니다. 셋째,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사회활동이 끊기면서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가 가진 무서운 두 얼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약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맨발 걷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을 뒤지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직접 실험하며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걷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맨발로 30분만 걸으세요 라고만 하죠. 하지만 저의 방법은 다릅니다. 첫째, 걷기 전 준비 단계를 걷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 특히 발이 흙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과정 없이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는 발가락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더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신경 감각, 즉 고유수용성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감각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균형 센서와 같은 역할이죠. 저의 방법은 바로 이 둔해진 발바닥 신경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시 깨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발바닥에 7,000개가 넘는 신경을 자극하여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온몸에 피를 힘차게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균형 감각이 돌아오며 소화가 잘 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이 3단계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계 나가기 전 준비 운동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천천히 마치 기름을 바르듯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20번 반복합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듯이 발가락으로 주먹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밤새 굳어있던 발의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부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발바닥 신경을 깨워 나는 이제 걸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줍니다. 추가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 사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무좀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안전하게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5분만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5분이 짧다고요? 아닙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욕심내면 다칩니다. 장소는 날카로운 것이 없는 부드러운 흙이나 잔디밭이 가장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발뒤꿈치가 먼저 닿게 쿵쿵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걷듯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걸으세요. 이렇게 걸어야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걸음걸이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선은 반드시 12m 앞당을 향해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땅의 온도와 질감을 느껴보세요. 차가운지 따뜻한지 부드러운지 단단한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3단계 돌아온 후 관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고 난 후에 관리가 걷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깨끗이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말려 주어야 합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발을 다 말린 후에는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발뒤꿈치와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새로운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돋보기를 이용해서라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비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더욱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의 박영수 어르신은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셨죠. 혈압약을 3가지나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2시면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에서 딱 10분씩만 안전한 맨발 걷기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 치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발이 아프고 피곤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푹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가뿐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어르신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 선생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상쾌한 일인 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30분씩 맨발로 걸으며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텃밭도 가꾸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혈압약도 1가지로 줄였고 수면제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살의 이정자 어르신의 사연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심한 당뇨 신경병증으로 발바닥이 늘 화끈거리고 아파서 걷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24시간 계속됐습니다. 집안에서 몇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어 거의 누워서만 지내셨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기저귀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과 단절되고 심한 우울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집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부터 발바닥을 자극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1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2주 후 조심스럽게 베란다의 작은 흙 화분 위를 1분씩 밟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후엔 5분, 2달 후엔 10분으로 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정자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아파트 단지를 20분이나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얼마 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다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다시 흙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내 발로 세상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를 걸을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바꾼 것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전하고 올바른 맨발 걷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맨발 걷기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맨땅이 당신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칼이 요리도 하고 생명도 구하지만 잘못 쓰면 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흙을 대하십시오. 흙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듯 흙도 함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걷기 전후의 안전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당신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발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 발바닥 구석구석을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간단한 절차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은 당신의 건강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자극에 반응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욕심내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실내에서라도 발 운동은 계속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 즉 맨발 걷기의 두 얼굴을 인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91살에도 건강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맨발 걷기를 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땅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몸의 치유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넷째,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발이 붓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확인하십시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톱 색깔이 변하거나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작은 상처가 3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계절과 날씨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여름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겨울엔 따뜻한 한낮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온 다음 날은 땅이 부드러워 좋지만 날카로운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날엔 실내에서 발 운동만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조금만 더 일찍 건강을 챙길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왜 진작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뭘 해?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오늘 91살의 나이로 당신 앞에 선증인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더 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한 것도 9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매일 30분씩 맨발로 걷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무기력했던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아침을 기다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고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등산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매일 더 건강해지는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거울 앞에서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에게 편지 한 통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도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개인을 만듭니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